도박판이 된 현주소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와 2위 기업이 장 시작 불과 10분 만에 89%씩 폭락하는 시장. 과연 이 시장을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최근 한국 주식시장은 실체적 기업 가치를 반영하는 자본시장이 아니라 극단적인 변동성이 지배하는 위험천만한 도박판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들 벌 때 나만 잃었다. 한 번에 복구하자.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파고든 이베 레버리지 상품들. 금융당국은 당초 거래 활성화와 선진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미 구조적 균열이가 있던 코스피 시장의 레버리지는 거대한 화약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과연 이 폭주하는 변동성의 책임은 오롯이 개인들의 투기 심리 때문일까요? 아니면 판 자체를 이렇게 몰고 간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그 첫 번째 원인은 코스피라는 시장 체질의 구조적 취약성에 있습니다. 미국 S&P 500이나 주요 선진국 지수를 보면 기술주 외에도 필수 소비재, 금융, 헬스케어 등 지수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초변동성 섹터가 두껍게 포진해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다릅니다. 지수 전체의 향방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단 두 개의 반도체 종목이 사실상 좌우하는 원툴 구조입니다. 원래 반도체 산업 자체가 글로벌 경기와 투자 사이클에 따라 변동성이 큰 업종인데 지수 내 비중까지 비정상적으로 높다 보니 두 종목의 흔들림이 지수 전체의 체계적 위험으로 직결됩니다. 여기에 더해 시장의 완충제 역할을 해야 할 장기가치 투자성 자금, 즉 연기금이나 기관의 하방 지지력은 극도로 약해졌습니다. 그 결과 장 시작 직후 매수 주문이 얇아지는 호가 공백 현상이 발생하고 작은 매물 폭탄에도 주가가 미끄럼틀을 타듯 하한가 방향으로 뚫려버리는 얇은 시장 저변이 형성된 것입니다. 밤사이 미 증시나 글로벌 시장에서 누적된 변수들이 개장 직후 구시 동시호가 10분 내에 일시 압축 반영되는 시차 구조도 이 변동성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완전한 토양에 진짜 불을 지른 결정적 촉매는 바로 레버리지 상품과 기계적 알고리즘의 결합입니다. 개인이 이베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면 이를 운용하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배율을 맞추기 위해 지수 선물이나 기초 주식을 기계적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기계적 리밸런싱입니다. 지수가 하락하면 배율을 맞추기 위해 장 막판이나 개장 직후 현물을 더 던져야 하고 지수가 오르면 더 사야 합니다. 펀더멘털과 상관없는 이 기계적 물량이 시장의 추세를 더 극단으로 몰아붙이는 유동성 악순환을 만듭니다. 더 잔인한 것은 이 매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수급 주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HFT 알고리즘은 운용사의 기계적 해지 물량이 들어오는 시점을 마이크로초 단위, 즉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계산해 선행 매매를 실행합니다. 개인이 감정적 공포에 질려 던지거나 신용 만기로 유입되는 반대 매매 강제 청산 물량의 임계 가격대를 정확히 겨냥해 물량을 털어먹는 구조가 포착화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레버리지 상품은 횡보장이 길어질수록 복리음의 효과로 자산이 알아서 녹아내리는 변동성 잠식이라는 수학적 한계를 지닙니다. 결국 주가가 세가리로 돌아와도 레버리지에 들어간 개인의 자금은 고사할 수밖에 없는 판이 깔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투기판에 무방비로 노출된 개인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투기성 유동성의 밸브를 잠가야 합니다. 최근 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규 상장을 중단시킨 것처럼 고위험 상품에 대한 개인의 접근 문턱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변동성이 극에 달할 때
레버리지 배율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긴급 조치권 확보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마이크로초 단위로 호가를 교란하며 차익을 취하는 초단기 알고리즘에 과다 호가 부담금을 물리거나 속도 제한을 두어 시장의 불공정함을 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수습 과정은 말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째, 이미 큰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반발입니다. 규제를 강화하면 손실을 복구할 마지막 기회마저 빼앗는다거나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유리한 조치라는 정치적 사회적 항의에 부딪히게 됩니다. 둘째, 금융 선진화라는 국정 명분과의 충돌입니다. 파생상품 규제를 다시 과거로 후퇴시킬 경우 글로벌 평가기관으로부터 증시 선진화 퇴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자금의 이탈 우려도 존재합니다. 개인이 아무리 정교하게 분석하더라도 기계와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이 판에서 승자가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시스템이 만들어낸 투기판 위에서 과연 개인의 자산은 안전한가? 그리고 이 시장을 과연 자본주의의 꽃이라 부를 수 있는가? 판단은 투자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반박 시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